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동적 계획법 중에 그 연속 행렬 곱셈이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잘 연습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연속 행렬 곱셈 문제라고 하는 애는 두 개 이상의 행렬들을 곱할 때 필요한 행렬 요소들의 곱셈 횟수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연속 행렬 곱셈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렬 곱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뭐 여기 보면 요게 세 줄이고 3by 4였다. 그럼 얘를 곱셈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에 3by 4면 얘는 여기가 이제 4by 3이어야 이게 처리가 돼요. 4by 3이 됐건 어쨌건 여기 얘가 이제 해주는 요 컬럼의 개수하고 여기에 행의 개수가 이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4by 뭐 예를 들면 뭐 5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여기 보듯이 이렇게 보면 결국엔 이렇게 3by 4하고 4by 5하고를 이렇게 곱셈을 이렇게 하면 같은, 당연히 여기는 이제 같은 애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하면 얘가 결국에는 3by 5짜리에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n 곱하기 p, p 곱하기 n 하면 n by n짜리에 행렬이 만들어지는 걸로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요 중간에 요 p 값, 요 두 개의 값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얘 값 구할 때는 이거 뭐 다 아시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각각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그 값이 결국 요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렇게 해서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요 행렬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행렬곱이라고 하는 애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행렬 곱셈은 P 곱하기 Q 행렬과 Q 곱하기 R 행렬을 곱할 때 필요한 곱셈들의 수, 저희가 오늘 궁금해하는 건 이 곱셈 수거든요. 곱셈 수는 P 곱하기 Q 곱하기 R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행렬 곱셈 A 곱하기 B 곱하기 C 하고요. B 곱하기 A하고 거기에 A를 곱한 거하고 요 두 개는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결합 법칙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놈을 먼저 하건 뒤에 놈을 먼저 하건 그건 뭐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5 곱하기 30 하고요. 더하기 하고 2 곱하기 70 12네요. 12 곱하기 70 그리고 4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값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값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걸 계산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계산할 때 얘가 2by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2by 3이고요. 그리고 여긴 그네요. 그냥 여기 다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3by 4가 더 있다 라고 하면 얘는 결국 뭐 얘를 먼저 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해도 되는데, 어쨌건 처리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A라고 하는 애랑 B라는 애랑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 B를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얘네 둘을 뒤집는 건 안 돼요. B하고 A를 뒤집으면 이 행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처리가 안 되는데 이 뒤에 만약에 얘가 하나 둘 셋에 하나 둘 그러면 2바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가 만약 2바이 3이었고요. 얘가 3바이 4였단 말이에요. 2바이 3이고 3바이 4면 여러분이 요걸 계산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요거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곱셈을 몇 번 하냐면 3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그죠? 3번 하고 이제 덧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곱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C에는 지금 여기 보면 행렬 C에는 2바이 2가 있기 때문에 전체 내가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곱셈의 수를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12개다. 보면 실제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12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데 이렇게 12번 정도의 곱셈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더 합쳐지잖아요.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뒤에 얘를 보고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요걸로 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00바이 1이 있고요. 1바이 100이 있고 100바이 5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는데 얘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바이라고 1바이 100을 하면 결국 얘는 100바이 100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100바이 100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기 100바이 5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면 결국 얘는 최종적으로는 100바이 5짜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최종 결과물로는. 근데 이거 하는 동안 우리는 곱셈을 몇 번이나 했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경우는 처음에 이만큼을 계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했어요? 10,000번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00하고 여기 있는 애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만큼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50,000번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해보면 이 전체의 계산 횟수는 60,000번이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1바이 100이고요. 그리고 얘가 100바이 여기 5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1바이 5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짜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줄짜리가. 최종적으로 1바이 5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있는 애가 100바이 1이기 때문에 100바이 1이고 요 중간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으로 100바이 얼마요? 5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요. 100바이 5.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잘 생각해서 해보면 요거 첫 번째 계산할 때 보면 1하고 100하고 5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몇 번이요? 500번 계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계산할 때도 100하고 1하고 5 이렇게 해서 결국 500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는 1000번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얘를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계산 횟수가 60,000번이고요. 어떤 경우는 계산 횟수가 1000번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이에요? 얘가 더 효율적이죠. 심지어 몇십 배, 60배? 60배만큼 차이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렬 곱셈을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차나 그 여러 가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분할 정복으로
요거를 저희가 분할 정복으로 만약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행렬 곱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행렬 곱으로 나눕니다. 두 개의 행렬 곱으로 나눠서 전체가 n개까지 있었으면 k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하고요. k 플러스 1로 해서 뒤쪽으로 이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k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겠다는 얘기죠.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n''으로 만든 다음에 앞쪽에 k에 대해서 다시 두 개의 행렬곱으로 만들어서 또 구해내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부터 n까지도 다시 얘를 적당하게 잘라서 어떻게 해요? 두 개의 행렬곱수로 만들어서 또 구해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n'하고 m을 계산을 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에 대한 곱셈 횟수를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어쨌건 잘라내고 얘네들이 어쨌건 얘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잘라서 곱셈 횟수를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재기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일반화를 해서 보면, 자, 만약에 i에서 i 플러스 1 그리고 j까지 이렇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곱셈 횟수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일단 가정을 하는데 행렬 m의 i, 행렬 m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보면 r-1 곱하기 ri의 행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좀 더 보시면 뭔 뜻인지 좀 이해가 되니까 이걸 볼게요. 자, 만약에 i가 있고 j가 있고 그 중간에 k가 이렇게 있는 그런 k에 대해서 행렬곱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의 곱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본 거랑 똑같죠. k를 기준으로 해서 k하고 요렇게 나눕니다. 이게 헷갈리면 사실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볼 예제인데 이게 M1, M2, M3, M4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얘를 잘라낼 때 이게 잘라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요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죠. 자, 어쨌건 그때 잘라내는 기준으로 쓰는 애가 뭐냐면 K예요. 그래서 I에서 J 사이에 있는 애들을 K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 행렬로 이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행렬 곱하는 애를 IJ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건데, IJ라고 이렇게 만들 건데, 얘는, 결국 첫 번째 I라는 매트릭스로부터 J라고 하는 매트릭스까지의 곱셈의 횟수를 구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면 IJ를 구할 때는 이렇게, i에서 k까지의 이런 함수를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서 j번째까지를 해서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여기 보면 r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r이라는 값이 사실은 그 제일 첫 번째 값 0번째 값을 의미해요. 0번째 값하고 k번째 값하고 맨 끝번째 값 요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지막 행렬 곱셈에 필요한 곱셈 횟수라고 하는 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저희가 보시면 또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요 놈은 왼쪽에 있는 행렬 곱수를 계산하기 위한 최소 곱셈 횟수를 구해내려고 쓰는 거고요. 요쪽에 있는 애는 오른쪽에 있는 애를 구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예요. 그 얘는
i에서 여기 시작하는 시작값이 i인데 i에서 마이너스 1한 값. 사실은 이게 0번째 값이고 0번째 값이고 j는 끝번째 값이고 k는 뭐야? 그 내가 자르려고 하는 그 중간값. 얘네들을 다 곱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을 다 곱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필요한 곱셈의 횟수를 이제 구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모든 k에 대한 최소 곱셈 횟수를 구하고 횟수들 중에 최소값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으로 행렬 곱셈을 푼대요. 이것도 말이 어렵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여기 보면 저희가 요거 분할 정복 방법으로 푸는 그 방법, 디바이드 컨커 방식으로 이제 푸는 방식은 요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얘도 볼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여기 보면 최소값을 구해낼 건데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요런 함수, 그죠? 그리고 요런 값으로 이제 구해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쨌건 내가 여기 R 값을 받아올 건데 요 R은 행렬에 대한 행과 열 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행과 열은 사실은 이렇게 2by 3, 3by 4, 4by 5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 맨 앞에 것만 넣으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얘의 크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얘가 몇 바이 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2, 3, 4 뭐 이런 식으로 2, 3, 2 뭐 이런 식으로 입력되는 그런 행렬 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i는 첫 번째 행렬의 번호고요. 첫 번째 행렬의 번호고 j는 마지막 행렬의 번호를 넣어서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애들을 어떻게 해요? 재기적으로 계속 구해 나갈 거고요. 구해 나가면서 그때까지의 요 값들에 대해서 곱해 나가면서 얘네들 중에 얘랑 얘 중에 작은 값을 민 밸류로 이제 뽑아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보니까 요건 나중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한꺼번에 볼 거고요. 그냥 바로 동적 계획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적 계획법에서는 뭐 여기에 있는 방식처럼 앞쪽에서 처리하던 이런 방식처럼 똑같이 하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일반화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일반화를 쭉 만들어 놔서 얘가 어떻게 해요? 1by 1부터 2by 2 뭐 이렇게 해서 n by n까지 이렇게 값들을 이제 구해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구한 값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접근하는 값들에 대해서 구해서 최초로 어떻게 해요? 1에서부터 n까지 결국엔 요거 구해내는 거거든요. 요거 구해내는 거. 자, 요거까지를 이제 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값들을 먼저 구해 놓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 값이라는 거는 사실은 요 곱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그 행렬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하고 이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뭐 값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 나머지 애들을 이제 구해 나가는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 얘네들에 대한 그 계산된 값들은 요 배열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결과값 넣어놓는 그 배열이라고 했죠. 그 배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처리되는 결과들을 계속 여기다 이제 누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요 다음 값,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음 값,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나가는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동적 기획 알고리즘을 할 때 이때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은 뭐 기존에 있던 애들이랑 뭐 똑같으니까 여기는 이제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기 자신하고 이제 처리할 때 있죠. i, i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경우 i, i일 때는 다 뭐로 할 거냐면 다 0으로 세팅을 할 겁니다. 다 이렇게. 다 0으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반복 처리를 하면서 일단 최초의 민 값은 굉장히 큰 값을 넣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전 거랑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여기가 함수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배열 값이 바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m이라고 하는 애는 뭘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최소 곱셈 횟수, 최소 곱셈에 대한 횟수를 저장해 놓는 그런 곳이 여기 m이라고 하는 그 배열이에요. m이라고 하는 배열이고 거기에 보면 i번째, k번째.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되어 있다는 거죠. i번째, k번째. 그러니까 여기 보면 n by n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n by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 배열로 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애를 이제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min value 하고요. 얘네들 지금 요렇게 하고 요렇게 r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보면 r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행렬의 수가 들어있는 그곳이죠. 자, 그곳에 있는 요 값들, 그 행렬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몇 번 곱해야 되는지를 구해낼 거란 얘기예요. 자, 구해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배열, 요 m에 ij번째에다가 최소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거란 얘기예요. 최소값으로 집어넣으면서 결국에는 나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여기에 맨 마지막 요 값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겠죠. 요 값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어쨌건 여기 보면 이제 방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일단 먼저 요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은 M1 값이 있고 M2, M3, M4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열은 요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배열은 요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있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아까 봤듯이 뭐예요? 이렇게 만드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계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단 여기를 먼저 갈까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뭘 해요? 맨 처음에 요거를 먼저 찾아요. 요걸 먼저 찾아서 우리가 여기에 1,1, 2,2, 3,3, 4,4에 해당되는 애들은 다 뭐로 넣어요? 다 제로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로로 다 처리가 되면 돼요. 제로로 다 처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1,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좀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해볼 겁니다. 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그냥 아예 볼까요? 지금 요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요거를 보면서 저희가 쫓아가 보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기도 요게 더 낫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0, 20, 그 다음에 50, 1, 100 요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10 by 20, 20 by 50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냐면 요렇게 10, 20, 50, 1, 100 요렇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우리가 그 배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애고요. 자,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우선 동적 계획법 먼저, 우리의 목표는 동적 계획법이니까 동적 계획법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그죠? 5개고, 그 다음에 배열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들고 저희 이렇게 날아갑니다. 잠시만요. 이전 거 좀 지워버리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상태에서 디버깅으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자, 날아가고 여기에 DP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나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ARR에다가 이렇게 배열 정보를 들고요. 배열 크기 정보를 들고 크기는 5로 해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열을 만들었는데 2차원 배열로 5x5짜리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M은 이렇게 5x5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5x5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일단 i는 1부터 해서 n까지 돌리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i의 i번째 값들, 얘네들을 대해서 다 어떻게 할 거냐면 다 0으로 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여러분이 뭐 알게 모르게, 사실은 여기에 값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각선 값들 있죠. 대각선의 값들. 대각선의 값들을 여러분은 다 뭐로 채울 거냐면 0으로 다 채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채울 겁니다. 자, 이건 뭐 다 채웠다 치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길이가 1인 애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길이가 n까지, 현재 n은 5니까 1에서부터 5까지를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얘를 짧은 애부터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엔 n이 5고 길이가 5일 테니까, 길이가 1일 테니까, 자, 여기 들어오면 렌은 1이고 n은 5니까 얘는 어디요? 1에서부터 4까지 얘가 이제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처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j-값을 만들어냈더니 j-값은 현재 2라고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얘는 1, 얘도 1 이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j는 2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m의 ij 번째 값, 그러니까 요걸로 여시면 m의 현재 i가 얼마예요? i가 1이고 j가 2니까 i가 1이고 j가 2인 요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뭘 넣을 거냐면 아주 큰 수를 집어넣을 거래요. 사실은 뭐 책에는 뭐 999 뭐 이런 것도 넣는데 저는 그냥 인티저의 제일 큰 값을 넣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는 최소값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제일 큰 값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만들 건데 k는 i가 1에서부터 요 k가 j보다 작을 때까지, j가 2인데, 자, 요걸 때까지를 구하재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할 값은 요거예요. m의 ik하고 k 플러스, 그러니까 요 수식으로 보면 요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랑 요게 뭔 뜻이냐?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보죠. 자, 그랬더니 m의 ik예요. 자, m의 i는 언제요? 1이고 k는 1이에요. 그러면 m의 1,1 위치에 지금 얼마 있어요? 0이 있죠.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k 플러스 1이면 뭐예요? k가 1이니까 k 플러스 1이면 여기 2에, 그죠? 여기가 2에, 그 다음에 여기가 j가 2니까 2,2 위치에 여전히 0이 있네요. 그죠? 0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게 뭐 이게 R 뭐 어쩌고 저쩌고 뭐 K 뭐 J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내가 가지고 있던 여기 넘겨받은 어레이가 있잖아요. 내 어레이가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에서 i가 현재 얼마냐면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빼면 얼마예요? 0번째 위치예요. 여기.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값하고요. K는 현재 얼마예요? K는 1이니까 20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J가 현재 J는 어디까지 왔어요? 2까지였죠. 2까지 한 값.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얘를 곱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10하고 20하고 50하고를 곱해요. 10하고 20하고 50하고 곱하면 나온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계산된 Q값. Q값이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만인가요? 예. 만이라는 값을 내가 갖고 있는 ij 값. 현재 ij 값이 아까 다시 보면 i가 1에 j가 2예요. i가 1에 2.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값을 넣어놓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한 얼마요? Q값. Q값이 얼마였어요? 좀 전에 보니까 만이었죠. 만 값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요 ij 값, 그러니까 1,2에다가 얼마를 넣냐면 만을 넣었는데 그 만을 넣었다라는 게 요거예요. 요 1,2에다가 요렇게 해서 여기에 만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값들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2,3에 1000이 들어가는 거는 요것도 뭐 저희가 보면 금방 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K는 1이었고 J까지 돌리는데 그냥 빠져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현재 i가 1인데 i가 2로 늘었고 그 다음에 j 값은 3으로 늘었어요. j 값이 3이 되고 이제 어디요? 2,3 위치에다가 ij 값이니까 2,3 위치에다가 여기 보면 2,3 여기 위치에다가 얼마를 넣는데요? 이렇게 큰 값을 넣었어요. 2,3 위치가 필요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값들을 돌리면서 자, 현재 K는 2예요. 근데 요 i는 현재 얼마예요? i가 2고 K가 2니까 2,2 여기 이상으로 보면 2,2 위치에 있는 값은 0이고 그죠? 여기 K 플러스 1이면 3이고 J가 3이니까 3,3 1로 가야 되네. 3,3의 위치에 있는 이 값도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볼 게 없네요. 그럼 이 값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값. 이 값을 보면 현재의 i 값. 현재 i 값이 2니까 2 빼기 2를 했더니 뭐예요? 1일 거고 1이면 여기상으로 요거고요. 그죠? 1이고 그 다음에 K가 2고요. K가 2니까 50이고요. 그리고 J는 3이니까 3이고 요렇게 곱하네요. 요렇게 20, 51 이렇게 곱하네요. 20, 51 곱했더니 Q의 값은 여기에 Q는 없지만 이제 Q를 구했더니 1000이라고 나오고 그 값을 어디다 넣어요? 여기 위치에다가 1000을 넣어서 여러분이 구한 여기 값이 뭐예요? 100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제 다 구해내는 겁니다. 구해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다면 여기 값들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했더니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가 되는 거고요. 자, 요 경우를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요 경우. 자, 지금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제 본 거고, 자, 요 경우를 보려고 했더니, 자,
1,4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이제 보려고 해요. 자, 1,4인데 하나를 놓고 나머지를 묶은 경우가 있고요. 2개씩 묶은 경우가 있고요. 3개를 묶고 하나를 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자, 저 앞에서 구했던 그 수식이 하는 게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M1은 여기 보면 M1은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10,20이에요. 그래서 얘는 10,20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자, 얘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이고 50이고 1이고 100이에요. 그러면 얘네를 쫙 하면 이 중간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중간들은 다 없어져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부분이 뭐냐면, 여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i-1 하고요. i-1 하고, k하고, j하고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산이 중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여러분이 얼마예요? 요거 곱하기 요걸 했더니 이거는 1000이 나왔고 요거는 2000이 나왔잖아요. 요 두 개 더 하니까 여기 3000은 오케이라 이거야. 요 뒤에 거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가 얘네들 중에 맨 앞에 값 요거 하고 그 다음에 K 여기가 K에 해당되는 거죠. K에 해당되는 애 하고요. 얘네들 중에 맨 끝에 거 요거.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곱했더니 여기가 얼마예요? 2만이 되네요. 2만이 돼서 전체를 했더니 23,00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잠깐 봤더니 이때 이걸 보면 되겠네요. 자, 저희가 이거 지금 사실은 제가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이거 저희가 직접 구했잖아요. 이거 지금 2,4 구하고 m 이렇게 구했는데 사실은 얘를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여기 m 값을 구했고 여기 2,4를 이렇게 구했으면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보면 M11은 요 앞에 0으로 구했고요. M24는 3000이라고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용해서 여기는 그냥 구하고 요것만 연산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얘도 잘 보면 여기에 M12가 있고요. M34가 있어요. 그러면 M12는 앞에서 만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만에다가 34는 5000 그래서 여기 15,000에다가 여기에 제일 시작값 여기 시작값에서 어쨌건 여기서 하나 뺀 값이니까 요 0번째 값 요 50하고요. 0번째 값 요 50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요 K값 2값이네요. 2값이 50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값 요게 100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넣어서 구했더니 65,0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면 얘는 M13죠. M13니까 M13는 1200이고요. M4는 미리 구해놓은 거로 치면 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했더니 이 앞부분은 처리를 했고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했던 요거는 0번째 해당되니까 100을 갖다 쓰면 되고요. 요 뒤쪽에 있는 애는 M3는 요게 1에 해당되니까 1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맨 끝에 100을 갖다 놓으면 요렇게 요거를 갖다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했더니 얘는 1000 구하고 그래서 여기 2200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뭐야? 요거를 구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에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 구할 때도 아까 전에 보면 앞쪽에 있던 배열에서 이거 불러와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 보면 얘를 요 배열에서 지금 불러와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전 값들. 그리고 몇 번 계산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값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첫 값, 중간 값이 뭐냐, 그리고 끝 값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횟수는 그죠? 그렇게 해서 요 값을 구해내는 겁니다. 최소의 값들을. 그 값을 계속 누적을 하면 누적된 그 마지막 값, 계산된 누적된 마지막 값이 내가 뭐예요? 이걸로 해서 할 수 있는 최소 곱하는 그 횟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돌리고 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최소의 횟수는 220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다시 마지막으로 이게 분할 정복 방법으로 이제 보면 얘는 다 좋은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함수로 계속 호출을 하고 있어요. 함수로 호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부르고 계속 재기적으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재기적으로 호출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개수가 많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지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이렇게 요 위에다가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값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 여러분이 한번 직접 손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손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또 한번 돌려서 얘네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게 뭐고, 요때 요 M1 요거 결국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고, 요거는 이렇게 나눈 건데 중간에 K를 2로 쓴 거죠. 그죠? 요거는 중간에 K를 3으로 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적 계획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보면 루프의 반복 횟수는 많죠, 그죠? 이거 뭐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알고리즘 여기 반복 횟수나 이런 것들까지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건 실제로 얘를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n의 3승 정도의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아주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저희가 뭘 해봤냐면 이번 시간에는 그 행렬 곱셈 중에 행렬을 어떻게 지금 요 그림이 제일 좋겠죠. 행렬을 어떻게 쪼개야, 그죠? 행렬을 어떻게 쪼개야 제일 효율적으로 쪼갤 수 있는지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1에서부터 여기 만약에 4까지 이런 행렬이 있었다. M1에서 M4까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얘를 요렇게 쪼개는 게 앞에 3개하고 뒤에 1개로 쪼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때 곱해지는 횟수는 한 요 정도
2200번. 왜냐면 잘못하면 65,000번 하는데 2200번이면 엄청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동적 계획법 중에 두 가지를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으로 만들어내거나 하는 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뭐 어쨌건 이번 주에 얘네들 내용을 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고 이게 어떤 뜻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좀 잘 보시면 저희가 다음번에는 요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그 최단 경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 냅색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 배낭에다가 이제 물건 넣는 그런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채워지는지 요것들을 반드시 좀 손으로 여러분이 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제 느낌에도 이제 설명이 아주 깔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프로그램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프로그램 디버깅하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다가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뭐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는 생각보다 촬영 시간이 너무 기네요. 설명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 알고리즘 2개만 일단 이번 주는 좀 배워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